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삼성회장 알고 있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이재명 테마주 아니야. 우린 앞으로 알았던 걸로 간주하겠어요. 1시간 반 전에 이재명 무죄가 선고됐어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검찰이 또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서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그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썼더라면 얼마나 좋은 세상 됐겠습니까?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 산불은 먼저 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좀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세! 주진우 기자가 참 모자라요. 모자랐는데 법조 취재는 일가견이 있거든요. 한 3주 전부터 그랬어요. 보수 법조 카르텔 대빵 양승태가 움직인다. 또 대법원장 조희대가 발벗고 나섰다. 김현장의 일부 변호사들이 뭐라고 한다. 그래서 이재명 재판부에 대한 압박이 장난 아니다. 근데 이제 그 압박이 의미하는 게 정치인 이재명 하나를 보낸다 만다가 아니라 그 앞서서 지기현 판사가 윤석열 풀어주고 심우정 총장이 즉시 항고 포기하고 헌재는 선고를 한 달째 지연시키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 재판은 633 대법 판결 3개월 이내로 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이게 뭐야? 이거는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다는 민주주의 기본 원리를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 결과가 윤석열 내란 수계를 복귀시키려는 과정 아니냐. 윤석열의 지시를, 사령관의 지시를 중간 간부들이 거부했잖아요. 계엄 때. 그런 것처럼 법원의 중간 간부들이 여기 내란을 뒤집기 위해서 이재명 재판을 징검다리로 삼으려는 거 아니야, 그럼. 우리도로 그거 돌을 놓으라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거 못하겠다, 씨발. 이분들은 그런 표현을 못하니까. 의원들의 품격을 지켜주고 내가 대신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질문을 해볼게요. 판결문을 엄청나게 꼼꼼하게 썼잖아요. 예, 현미경. 예, 판사 출신 우리 박범계 의원. 이 판결문을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나 읽는데 답답해 죽는 줄 알았어. 1시간 넘게 읽었어. 그리고 보통 판결문이 좋은 걸 앞에 쓰고 나쁜 걸 뒤에 쓰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러나, 하지만 이거 언제 나오나 싶어가지고 덧붙여. 그러니까 덧붙여. 이거 마지막에 뒤집으려고 그러나? 그러기엔 앞에 게 너무 좋은데? 근데 끝까지 갔어요. 이렇게 꼼꼼하게 쓴 의미가 뭡니까? 1심 판결이 워낙 튀었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골프 쳤냐 안 쳤냐. 뭐 이런 거 가지고 1심이 유죄를 내면서 그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해라. 안 그러면 공소 사실이 특정되지 않아서 공소 기각하겠다라는 그런 암시거든요. 그때부터 이미 1심 판결이 무너졌어요. 어느 시점에서 저는 통무죄를 예감했냐면 1시간 이상 지금 이유를 설명했잖아요. 이걸 현미경 판결이라고 그러잖아요. 30분 넘어갈 때 이거는 100% 통무죄, 전체 무죄구나. 이렇게 자세하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하나하나를 다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공소권 남용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그러면 나중에 드라마틱한 반전이 예고돼 있다. 제가 오늘 낮에 C로 시작되는 매체, 엄청 보수적인 매체, 기자들하고 점심을 좀 먹었는데 이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도 무죄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대표. 택도 없는 소리 하고 있어. 근데 1심이 워낙 세게 나와서 법원의 일반적인 시스템에서 항소심에서 통으로 다 뒤집기는 좀 어렵지 않겠냐. 그래서 좀 감형되되 그래도 기존은 유지되는 정도로 완화될 것 같다는 게 자기네들 법조팀의 분석과 평가다. 사실 일반적인 법원의 어떤 시스템적인 게 있어요. 아무리 항소심에서 많이 뒤집고 싶다 그래도 1심에서 똥을 많이 쌓아놓으면 다 치울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그래서 아주 똥을 세게 싼 거거든. 예. 똥을 무대기로 설사로 예. 팍 쌌단 말이야. 현미경으로 이걸 다 분석하고 하면서 잠깐만요. 양문함 의원 도착하셨습니다. 예. 야 화이팅! 왜 갑자기 이러십니까? 왜 갑자기? 야 선거 유세장에서 이런 소리 많이 들어봤는데 요번 2심 무죄의 역할을 이분들은 안 했다. 저도 한 거 없어요. 양문함 의원이 했잖아요. 박수! 이어도 돼요?
그래서 이제 현미경처럼 세밀하게 쓴 게 그 다 똥을 다 치우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설명 자료를 어제 안 낸다 그랬을 때 전 그렇죠. 예상이 되더라고요. 판결문을 꼼꼼히 썼으니까 그걸 충분히 오늘 읽고 설명하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진짜 1심 때 한 35분 걸렸던 그게 지금 1시간 10분. 지쳐 죽는 줄 알았어. 이거 분위기는 좋은데 주문을 언제 하는 거야? 마지막에 무죄를 선고한다 주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까지 꼼꼼하게 쓴 건 이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대법에 가서 예. 옷 뒤집게. 설명 자료를 내지 않은 거는 실제로 1시간 10분짜리를 어떻게 10분 내지 5분짜리로 보도 설명 자료를 축약하겠어요. 공장장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보도 설명 자료를 내면 대법원에서 뭔가 언론에서 책을 잡힐 일을 일체 하지 않겠다. 이 현미경 같은 판결은 이거 대법관들이 보고서 자신 있으면 이거 뒤집어 봐. 그렇지. 이런 취지가 담겨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용 삼성회장을 알고 있었다. 삼성전자가 주가가 확 올라갔어요. 삼성전자가 이재명 테마주 아니야. 삼성 회장이 설사 몰랐다고 해도 우리는 앞으로 알았던 걸로 간주하겠어요. 이제 사실 아니에요. 알았던 걸로 간주하죠. 뭐. 삼성 그 이재용 회장과의 그 미팅은 한 달쯤 전에 이미 잡힌. 나는 듣고 싶지 않아 그런 얘기. 아 그래요? 자 우리 김기표 의원. 김기표 의원도 역할 좀 했어요. 박수. 안 계시는 동안 무슨 얘기했냐면 판결문을 그렇게 꼼꼼하게 쓴 이유가 뭐냐. 박범계 의원의 최종적인 결론은 대법에 가서 이거 어떻게 뒤집으려고 그래. 그렇죠. 그런 의미다. 네네. 자세히 해서 하나씩 하면 도저히 대법원에서 그걸 못 뒤집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검찰 윤석열에 대해서 즉시항고 포기하는데 상고 포기해야죠. 이 사건이 처음에 기소됐을 때 우리 대표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법적 토론도 했어요. 아무래도 이것은 기소감이 아니다 생각을 했고 공소시효가 이틀 남겨놓고 기소를 합니다. 저도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은 되는 사건은 빨리 합니다. 그런데 이틀 남고 기소했다는 것 자체가 죄가 안 되는 것을 검찰도 안 것이죠. 억지로 한 거구나. 근데 억지로 했다는 것이죠. 이 사건이 너무 설명이 어려워요. 죄가 안 되는 것을 빌빌 엮어서 꼬아가지고 기소를 해내니까 설명 자체도 어려워요. 제가 늘 제 집사람한테 앉혀놓고 강의를 합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근데 듣다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당신 검수 30년 했는데 맞냐고. 이게 설명 이따가밖에 못하냐고. 근데 이따가밖에 못하냐고. 원래부터 빌빌 꼬아놓으니까 법조인도 또 해석이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일반도 알아듣기 어려운 것이죠. 검찰은 이 점을 활용해가지고 밀어붙였던 것인데 저는 이번에 그 2심의 공판조서가 5회 공판조서가 있는데 제가 어제도 그전에도 한번 읽어봤어요. 이재명 대표가 4번 방송에 출연했는데 각 방송마다 했던 이야기 중에서 어떤 것이 거짓말이고 그 거짓말로 인정한 부분이 법적 요건에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자꾸 질의한 거 보고 이것은 무죄구나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러면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2심에서 무죄가 나왔는가? 1심 판사는 선입관을 가진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는 거짓말 잘해. 나쁜 사람. 보수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레임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은 그 프레임을 100% 사실로 받아들이고 예단을 가졌던 것 같고 항소심은 다행히도 그런 예단을 갖지 않고 법리와 증거에서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고 딱 하나만 안 받아줬어. 국회 증언감정법에 의해서 이 법에 처벌받는 거에는 불리한 처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저도 이 공소기각 돼야 된다고 엄청나게 외쳤는데 이제 틀려본 것이죠. 틀려버렸는데 모든 분들이 염원을 했던 것 같아. 이 판결이 잘 나오도록 염원을 했던 것 같아. 제 마누라도 아침마다 새벽 기도로 가요. 새벽 기도가요. 이런 염원.